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태양 반사광과 생활 방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예, 그 자동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시다 보면요. 그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사옥인 그린팩토리가 보입니다. 네.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고 네이버의 상징인 녹색빛이 돌도록 디자인을 했는데요. 보고 있으면 건물 참 예쁘게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태양광 반사가 심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와 그 태양 반사광 방지 청구 소송을 냈고 거의 10년이 흘러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선고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이쁘다고만 생각했지 소송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그럼 어떤 거였나요? 이제 그 소음이나 진동, 매연, 일조권 침해,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그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그런 피해 등으로 인해서요. 그 이웃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는 것들을 생활 방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만큼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수인 한도라고 하는데요.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을 때 생활 방해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네이버 사옥 그 외벽 통유리의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서 시야 방해 그리고 주거 불안 등을 호소했는데요. 이 생활 방해 정도가 참을 만한 정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 사건에서 지금 인근 주민들의 그 태양 방사광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 빛 반사 밝기하고 네. 빛 반사 시각장애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 빛 반사 밝기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반사되는 빛의 밝기를 말하는데요. 네. 이제 이러한 빛 반사 밝기가 25,000 칸델라 퍼 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네. 그 인체가 포화 효과로 인해서 시각 정보에 대한 지각 능력이 순간적으로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시각장애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제 이 아파트를 보면 이 빛 반사 시각장애 현상이 그 아파트의 A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중 7개월가량 대략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D동에서는 연중 9개월가량 대략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태양 반사광의 그 빛 반사 밝기를 살펴보면 A동의 경우에는 4,500만 칸델라 퍼 제곱미터에서 최대 3억 9,500만 칸델라 퍼 제곱미터 그리고 D동의 경우에는 최소 1,100만 칸델라 퍼 제곱미터에서 최대 7억 3천만 칸델라 퍼 제곱미터인데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빛 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25,000 칸델라 퍼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40배에서 약 29,200배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이 정도의 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내용이 어렵기도 한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은 지금 인근 주민들 피해가 매우 좀 심각해 보입니다. 원심은 근데 네이버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예, 원심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크게 한 2가지의 기준을 세웠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태양 직사광과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심은 이제 사람이 밖에서 낮 12시에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이 빛 반사 밝기가 한 16억에서 20억 칸델라 퍼 제곱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그 태양 반사광의 빛 반사 밝기가 많다고는 하는데 이 직사광의 빛 반사 밝기의 약 7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색깔이나 형태 등의 차이 때문에 이제 응시자에게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좀 주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빛 반사 시각 장애 부분만 놓고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사한 생활 방해인 일조 방해하고 비교를 했는데 네. 이제 일조 방해를 따질 때 동짓날 기준으로 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시간 이상 정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조 방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네. 이 사건 태양 반사광 유입을 보면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불과했다. 이래서 이 정도면 참을 한도를 초과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죠? 예, 우리 대법원은 그 먼저 원심이 이야기했던 그 태양 직사광 부분을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축조된 그 건물의 외벽에 의해서 반사 효과와 결합해서 발생하는 이 생활 방해하고
자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태양 직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조방해랑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이제 태양 반사광 치면은 이제 반사되는 태양빛이 강하게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조방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침습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햇빛이 단순히 들어오지 않는 일조 방해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참을 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된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아파트의 거실이나 안방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정도의 태양 반사광이 유입되는지, 그래서 눈부심에 이 시각 장애가 얼마나 유발되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원심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태양 직사광과 비교를 하고 일조방이랑 비교했을 때 참을 한도는 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잘 사는 법, 태양광 반사 그리고 생활 방해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앞서 살펴봤던 그 네이버 사업과 관련된 판결이 나오기 전에요. 올해 3월에 또 그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를 가시면 초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태양 반사광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 생활방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한 외관 때문에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 대법원이 최근에 이제 인근 주민들의 이런 주거 불안 등을 이유로 해서 제동을 걸고 나선 거죠. 이에 발맞춰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이제 건축물 외벽 마감재 빛 반사율 규제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 법률도 발의를 하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도시 디자인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 통유리로 된 건물 신축 과정과 또 이 피해 구제 등에 관해서 좀 시금석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